드론 범죄 수사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름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름, 드론이나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름인데요. 한번 볼까요? 구름의 층으로 보면 하층이 있고요. 하층, 중층이 있고 상층이 있어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장 하층은 층 모양으로 이렇게 층 모양으로 떠돌아다니는 구름이 있죠. 이거 층운이랍니다. 층운. 그 층운이 모여서 두껍거나 평평한 덩어리 모양으로 가는 게 있죠. 이걸 덩어리 모양, 덩어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걸 층적운이랍니다. 층적운. 근데 이 층적운에서 비를 뿌리는 거, 눈비를 뿌리는 검은 약간 시커먼 구름, 이거를 어렵다. 그래서 난층운이랍니다. 층운. 그래서 하층운은 층으로 나가는구나. 층운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더 높은 고층이다. 높은 고층이다. 층은 층인데 여러 가지의 고층으로 되어 있다. 고층, 층 모양의 옅은 회색 구름을 고층이랍니다. 그 다음에 양떼가 양 한 마리, 양 둘, 양 셋, 이런 양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양 무리가 이렇게 보면 이거를 줄 서서 있는 양 무리, 이거를 고적운이랍니다. 고적. 제가 싸타 뜻이죠. 양떼가 줄을 모은 고적운. 그래서 중층운부터는 고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층. 아주 그 상층이란 거는 가장 높은 층인데 우리가 아주 이제 상층이다 보니까 잘 어떻게 시각으로 보기에는 아주 먼 거리죠. 무리가 나타나는 엷은 층 모양의 구름. 무리가 나타나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엷은 층, 관층이랍니다. 관층. 그 다음에 줄무늬 모양, 이런 줄무늬 모양이 있는 이거를 관운이랍니다. 관운. 그 다음에 쌓인다. 양털 모양처럼 여러 가지가 막 쌓여 있다. 이거를 관적운. 양털 모양의 이런 작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덩어리 모양의 이걸 관적운이랍니다. 관적운. 그래서 하층, 중층, 상층. 하층, 중층, 상층. 하층에는 층운, 중층에는 고층운, 마지막은 관층운, 관운. 그래서 이렇게 구름의 상층, 하층, 중층, 상층을 하고요. 수직 발달로, 수직 발달로 보면 적운이랍니다. 적운, 쌓는다. 수직으로 두껍게 구름을 쌓는다. 이걸 수직 적난운, 적운. 그 다음에 구름, 비구름 있는 난운, 적난운. 탑 모양으로 온 큰 구름 적난운이랍니다. 적운, 적난운. 이렇게 구름을 나눕니다. 그러면 구름의 높이에 따라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누는데 영상 하나 보고 할게요. 제가 드론 할 때는 영상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구름의 높이에 따라 하층, 중층, 상층이 있는데 볼게요. 이 구름에 따라 역할에 따라 한번 정확하게 이 시간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묵 전문예보 분석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대기에서 구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구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어떠한 개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와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요.
하단의 수식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떠한 계, 즉 공기덩이와 외부 간 열 출입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공기덩이의 열 변화, dT와 부피 변화, dV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 분자들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중력에 이끌려 지구 표면에 밀집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 즉 기압은 지표면에서 가장 높고 공기가 희박해져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상공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풍선과 같이 어떤 공기덩이가 상승하는 경우 주변에서 누르는 힘, 즉 기압이 낮은 곳으로 상승해서 진입하면서 팽창하여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기덩이가 상승 팽창하면서 일을 하게 된 대가로 내부 에너지, 즉 기온이 하강하게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기가 점점 냉각되어 결국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대기 중에 기체 상태로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물이 액체 상태로 바뀌는 응결 현상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대기에서는 크게 4가지 과정을 통해 공기덩이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공기가 산과 같은 지형을 타고 오르면서 강제적, 기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지표면 부근의 공기덩이도 가열되고 가벼워져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기압에 의한 공기의 수렴과 상승, 마지막으로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과 같은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들이 만나는 경계면에서의 공기의 상승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공기들이 상승하고 응결해서 만들어내는 구름들은 다 제각기 모양으로 환상적인 하늘을 연출해내는데요. 물론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구름의 생성 고도나 모양에 따라서 크게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기의 중상층, 약 6에서 12km 정도에 위치하는 상층운으로는 이렇게 양털처럼 보이는 권저군, 깃털처럼 보이는 권운, 그리고 얇게 퍼져서 햇물이나 달무리를 연출하기도 하는 권충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도 약 2에서 6km에 존재하는 중층으로는 양떼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 양떼구름으로도 불리는 고저군과 권층운보다 낮은 고도의 수평으로 형성되어 태양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고층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km 이하 하층운으로는 비구름이라 불리는 난층운, 회색 덩어리 구름인 층저군, 그리고 안개와 비슷하지만 공중에 수평으로 떠서 흐르는 층운이 있습니다. 특정 고도가 아니라 연직 방향으로 고도를 넘나들며 자라는 구름이 있는데요. 주로 지면 가열로 공기가 높이 상승하면서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저군과 정란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군은 대체로 흰색이고 밑부분이 어두운 이런 뭉게구름이고요. 정란운은 대기 하층부터 대륙 경계면 고도까지 아주 거대하게 발달한 구름으로 소나기, 천둥번개, 심한 경우 우박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층권부터는 기온이 다시 상승하는 안정층이기 때문에 구름이 상승하면서 발달하다가 이런 보이지 않는 뚜껑인 대륙 경계면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수평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 모양이 마치 대장간에 있는 모루와 같다고 해서 모루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구름이 생기는 원인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모양의 구름처럼 오늘 하루도 많은 웃음과 즐거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구름의 형태 다시 한번 봤고요. 이제 한번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상층운, 가장 상층에 있는 그 구름이라고 그랬죠. 16,500에서 45,000피트, 눈으로 5에서 13.7km에서 형성된 구름이고 대부분 빙정, 얼은다는 뜻이죠. 기온이 어느 점보다 낮을 때 수증기의 승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형태에 따라서 작은 조각이나 흩어져 있는 띠 모양 구름인 권운, 흰색 또는 회색 반점이나 띠 모양을 하는 권층운, 하늘을 완전히 덮어 태양 주변으로부터 후광을 만들어내는 희끄무리한 구름인 권저군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층운이라 하고요. 다음은 중층운이 있습니다. 고도 6,500에서 23,000피트의 2에서 7km에서 대부분 과냉각된 물방울로 구성된 회색, 흰색의 줄무늬 형태로 발달합니다.
하늘을 완전히 덮고 있으나 후광 현상 없이 태양을 볼 수 있는 회색 구름인 고층은 있고, 중층은 고자가 들어간다 겠죠. 흰색이나 회색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저군, 태양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짙고 어두운 층으로 구름으로 시록된 강수의 원인인 난충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충운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층운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구름이로 층운, 지표면과의 고도 6,500피트 2km 미만에 형성된 구름으로 대부분 과냉각된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개와 비슷하게 연속적인 막을 만드는 회색 구름인 층운, 연속적인 두루마리처럼 둥글둥글한 층으로 이루어진 회색과 흰색의 구름인 층저군. 이 저군계는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있다겠죠. 0.5에서 8km 정도, 갠 날씨에 윤곽이 매우 뚜렷한 저군인데 500에서 13km까지 발달합니다. 세찬 강수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웅장한 구름인 정난운이죠. 정난운. 5에서 20km까지. 이 난층운은 태양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짙고 어두운 층으로 된 구름입니다. 지속적인 강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하층운에 속하는 구름은 층운, 층저운, 덕이 하층운입니다. 자,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 형태는 저군과 층저군, 정난운이 있는데, 저군은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고 불안정한 공기가 존재합니다. 저군형 구름은 불안한 대기 상태의 특징인데, 구름과 안개를 구별할 수 있는 고도 50피트입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의 중심으로 응결해서 성장하게 되면 구름이나 안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성 입자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시정이 11km 이하일 때를 안개라고 합니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 국내선을 운항하던 항공기 하나가 위험천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를 출발해 김포로 비행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접근 과정에 우박을 만나 조종석과 레이더 돔, 항공기의 코처럼 생긴 앞부분을 말하는데 그 안쪽에 레이더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손되는 심각한 기체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시간 전후로 같은 항로를 비행했던 다른 항공편들은 우박 천둥은 동반한 대규모 정난운, 항공기 운항에서 가장 피해야 할 구름이 정난운인데 이 지역을 회피해 비행했는데 유독 사고 항공기만 정난운 속을 돌파 비행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레이더 돔이 부서진 상태에서도 무사히 김포공항에 착륙했다며 항공사 조종사를 표창하기도 했으나 조종사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흔히 시비라고 불리는 정난운, 조종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구름 중에 하나입니다. 정난운. 가열된 지면, 따뜻한 지면, 수면 위로 항공기가 통과하면서 대류에 의해 생기는 구름인 저군 중에 하나인데 수직으로 발달하면서 구름이 뭉게뭉게 솟구치는 모양을 띱니다. 구름 안에서는 공기가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 흐르며 소나기, 우박, 천둥, 번개, 돌풍 등 현상이 함께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공기가 이 정난운을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날개나 동체에 착빙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비행 동선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고 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양력이 감소하면 수직 낙하 현상이나 동체 중심이 이런 현상으로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공기를 개발할 때 이런 현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고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호신수레를 배웠다고 해서 깡패들을 만나도 안전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어리석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민간 항공기들은 아무리 작은 위험 요소라고 예상하더라도 그 위험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회피하는 방법을 택해합니다. 단순히 조종사의 목숨만이 아닌 수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간 항공기들은 대부분 항공기에 지상 레이더를 장착해 이 정난운 비행 중에 확인하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구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드론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모두 우리가 하늘을 나는 물체는 이러한 정나눈, 위험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정나눈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회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 받으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